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0.47% 상승한 32,0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B 관련주 중에서 오늘 유일하게 LB가 빨간불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계속 드리는 이야기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그래도 나름 조금씩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크게 보시면 작년 여름이랑 좀 많이 데자뷰가 되는 모습입니다. 결론은 시장에서 이제 좀 보따리를 좀 풀어봐라. 왜 이렇게 꽁꽁 감싸고 있냐. 항암 관련해서도 풀 게 많이 있고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도 풀 게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꽁꽁 숨기고 있니?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풀면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고 있는데요. 요 보따리들이 하나씩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좋았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오전에만 잠깐 좋다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기초 체력이 약하다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디커플링 된 이유는 기초 체력이 약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왜 파월 의장이 요즘 파이오족들이 많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니까 부동산 가격도 상승해 주식시장도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임금이 상승하고 그렇지 않아도 공급발 인플레가 심각한데 임금마저 상승하니까 인플레 압박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자산시장 하락을 용인하겠다라고 밝혔었어요. 파월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소식이고 파월이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고용시장이 좋아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노동시장 보고서 보니까 원래 예측은 15만 명이었는데 45만 명으로 3배 정도 놀랍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주목을 할 게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고 임금도 작년 대비 2배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인플레가 당장 꺾이지 않는다라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임금이 많이 오르고 고용시장도 늘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급발 인플레가 심각한데 이 인플레 압력이 당장은 쉽게 꺾이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이 되겠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긴축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상승하면 부담감이 있지만 고용시장도 좋아졌으니까 경기도 나아지고 있으니까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고용시장 보고서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좋아진 거고요. 근데 잘 아시는 게 우리가 긴축은 신흥국 시장의 악재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큰 게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일단 바이오 있겠고 2차전지 있겠고 게임 관련주가 있는데 사실 1월 달에 바이오는 몇 차례 홍역을 겪었습니다.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나왔고 또 며칠 전에는 에코프로비엠 사태도 있었고 오늘은 또 위메이드 사태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금리 인상 때문에 신흥국 시장은 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하나씩 터지니까 투심이 좀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긴축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악재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우리나라는 기초 체력이 약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럼에도 이제 조금씩 내성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월이 되면 우리나라에선 대선도 있고요. 미 FMC도 있고요. 또 중국에선 전인대도 있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게 있으니까 그 무렵에 이제 시장도 반등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런 소식도 나왔네요. 베트남 백신 센터에서는 올해 초에 나노코박스가 승인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 ARCT-154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한번 보기만 보죠. 지뢰도 사실 또 안 볼 수는 없잖아요. LB가 갖고 있는 보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베트남 백신 센터가 올해 중에 2종의 자국 백신이 긴급 사용받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2종은 나노코박스 그리고 ARCT-154인데요. 2022년도에 베트남 좀 전에 말씀드린 요 두 가지가 긴급 유통용으로 허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만 나오면 올해 초
기간은 의미 들지 말죠. 뭐 올해 초 긴급 사용 허가가 나올 것이라고 봤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 건데, 근데 ARCT-154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얘네가 이제 베트남에서는 빈 그룹이 여기도 나왔지만 막강하고 좀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예상을 했어요. 아무래도 빈 그룹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나노코박스가 나오기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의심을 했었던 적이 있죠. 근데 뭐 얘도 보니까 지금 임상 3C까지 마쳤으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빈 그룹 것도 이제 뭐 거의 마무리 단계이니까 이제 나노코박스도 해주지 않을까. 만약에 빈 그룹 백신 때문에 그랬다면 이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되었건 베트남에서는 다수의 자국 백신 프로젝트가 결승선까지 빠르게 달리고 있다며, 나노젠이 생산한 나노코박스는 국내 시장 경쟁에서 가장 빠른 메이드 인 베트남 백신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빈 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나노코박스도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 소식은 사실 매년 초만 되면 관리 종목 이야기 그리고 루머가 도는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수차례 학습한 거라 그냥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 관리 종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 채널, 제 채널은 LB가 가는 길 여러분과 동행이 목표입니다. 지금 많이 힘든 순간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 응원해 주셔서 하나씩 이 힘든 길도 잘 가고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를 안 한다라고 밝혔어요. 첫 번째가 잘 아시겠지만 매도, 그러니까 특정 가격에 사라, 팔아라 라는 걸 하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세력, 큰손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큰 게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 요 단어 세력, 큰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셋째는 종목 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다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라서요. 혹시라도 막 이렇게 문의를 하세요. 어떤 종목 어때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내용을 보시면 LB는 FA 인수로 관리 종목 리스크 악순환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FA 작년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리 종목 리스크의 순환고리를 차단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LB가 FA 인수를 계기로 그동안 반복된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 악순환을 끊을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FA는 잘 아시죠? 간헐증 검사, 체외 진단도구, 세정제, 동물의학 외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FA를 인수한 이유는 여기 FA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FA 매출이 그대로 LB의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FA 매출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는 1,000억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좋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합병함으로써 관리 종목 위험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죠. 그래서 LB도 간다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영업 손실 중으로 올해마저 이제 적자가 된다면 관리 종목으로 되지만 LB에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차단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그래서 작년 FA 영업이익은 150억으로 당시 LB 손실 약 100억 원인데 이거를 좀 상회를 하고 있고, 여기에 LB는 이제 항서로부터 로열티가 들어오죠. 리보세라님 로열티.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소에서 계속해서 저항증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리보세라님 로열티가 증가는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냉정하게 보자면 내 돈 주고 내가 사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한계도 정해져 있고, 물론 내 돈 주고 내가 사온 거는 맞는데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가 주는 것보단 더 많이는 갖고 올 거예요. 근데 요런 좀 한계는 있긴 있습니다. 여튼 로열티도 항서로부터 들어오고요. 또 아필리아도 이게 뉴스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올해 초부터 유럽 시판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런 부수적인 수익 창출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리스크를 사전 차단한 건 좋죠.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 안 단 게 정말 다행인데, 이걸 또 거꾸로 본다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따리가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보따리에서 물건을 안 끄네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보따리 물건이 빨리 나와서 LB 자력으로, 그게 이제 항암이 됐든 아니면 위드 코로나 사업 부분이 됐든 나와서 자력으로 이렇게 인수를 안 해도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LB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잠재력, 기초 체력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당장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게 그게 흠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가행 자료를 보시면요, 최근에 LB를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조금씩 느는 게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보시면 MSCI 지수 산출은 실제 유동 주식을 기준으로 비중을 계산하는 유동 주식 방식을 사용하는데, 여기 기사에서는 LB 유동 주식 비율이 85에서 90% 증가 상향 조정됐다. 그래서 편입 한도가 일정 수준 늘어나는 효과, 비중 확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 뭐 코스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성장주들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인 매수세가 이어졌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또 사실 금방 나올 것 같은 소식들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속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근데 진짜 맞나, 이게 항암제 리보선랩도 그렇고, 이게 뭐 아필리아도 그렇고, 이민유밍 유나이트도 그렇고, 뭐 이제 또 카티도 한다 그러고, 뭐 그러다가 이제 또 코로나 사업으로 백신도 있다 그러고, 이게 진짜 다 맞나? 근데 또 백신 나오지도 않고, 막 이래서 지금 사실 주가도 지지부진하니까 다들 예민한 상황이 맞죠. 근데 좀 전에도 주가인 자료를 보셨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인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소식 주는 분께 격려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모두 다 같이 힘들 때 나중내 하는 것보다 격려의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물론 그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주들이 감시하는 것도 주주들의 선량한 의무이기도 한데요. 힘들 땐 서로 잘 이겨내가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지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화는 나도 일단 생존부터 하고 잘 살아남아야 되는 지금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때랑 많이 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때도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자리 만들고 와야 하고, 자리 만들고 와야 하고, 자리 만들고 와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잘 이겨내서 이번에는 LB가 정말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